봐봐. 일단은 이제 6월 평가원까지 이제 시험을 받고 2월 평가원 시험을 선생님이 이제 어저께 등급 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원래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6월 달을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내고 9월 달을 조금 쉽게 내갖고 그 사이에서 수능이 실제로 출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6월 달 거는 계속 80점 언저리에서 1컷이 형성되고 9월 달 거는 88점 정도에서 1컷이 형성돼 갖고 실제 수능에서는 그 사이에 집어넣어 갖고 84 딱 요 정도에서 항상 1컷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6월 달에 약간 1컷이 지금 84점대가 나온 거잖아요. 살짝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그 수능 1등급 점수를 생각해 보면 요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실제로 어저께 문제를 풀어보니까 원래 이거보다는 등급컷이 훨씬 더 높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6월달을 좀 쉽게 내고 9월달을 조금 어렵게 내갖고 난이도를 조절할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등급컷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지? 안 그런 것 같아갖고 모르겠어.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분포를 보면 수능에서 얘보다 더 어렵게 낼까? 이게 의문이긴 해. 맞잖아. 그러다가 1컷이 70점대로 주저앉으면 이게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된 것 같아. 봐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난이도는 쉽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쉬운 모의고사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쉬웠고, 문항의 적절성을 보면 4점짜리 문제들 사이에 난이도가 차이가 없어. 이건 뭐 3점짜리인지 4점짜리인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쉽게 나왔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사실 난이도가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고, 조금 어려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12번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를 넣어갖고 준킬러 문제를 많이 만든 다음에 시간 압박을 걸어서 이게 등급컷을 낮추는 형태의 시험지가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보니까 뭐 얘는 15번하고 22번 문항, 특정 문항에서만 약간 이게 난이도가 점프를 하고, 나머지 문제는 3점, 4점 구분이 안 갈 만큼 쉬운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안 생길 것 같다. 변별력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게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반 정도 아이들의 등급 싸움은 내가 실수를 했냐 안 했냐의 싸움으로 그냥 바뀐 것 같고, 이대로 되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변별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막 온갖 뉴스나 이런 데서 다 사설을 풀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우면 불수능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테니, 분명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완전 킬러 문항을 여러 문제 집어넣어 갖고 불수능으로 만들 생각은 없는 것 같아. 6월 달 걸로 보면. 9월 달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문제를 좀 보면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구간이 대칭 구간으로 나와갖고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기본적인 문제잖아. 이거 뭐 사실 내신용이지. 내신용이야. 그리고 10번도 대칭성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 요 녀석인 거니까, 얘도 사실은 내신 공부할 때나 보던 녀석들인데 갑자기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 11번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등장했어. 속도, 속력, 가속도, 거리 이렇게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요 속속가의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내신에서나 보던 문제인데 문제가 출제된 거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보면 내신 위주로 공부했던 아이들도 수능 공부가 될 수 있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라면 재수생하고 현역하고 차이를 없애겠다는 얘기인 거야. 현역하고 재수생하고 차이를 좀 좁혀 놓겠다는 얘기인 거지. 재수생들이 위에 걸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왜냐면 오히려 재수생들이 이런 공부 안 하잖아.
이대로 시험이 계속 출제가 되면 오히려 현역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그치? 12번 문제는 점화식하고 항등식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들어진 문항인 거지. 그래서 얘가 약간은 이제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13번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묻는, 전통적으로 맨날 출제가 되는 녀석이잖아. 정적분에서 문제를 출제 안 할 수 없으니까 넓이 파트에서 하나 출제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문제고, 14번은 뭐 전형적인 상가함수 활용 문항이었던 거지 뭐. 이거 사실 올 3월달 활용 문제하고 문제 출제 구조가 똑같아. 올 3월달에 너희가 시험 봤던 올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구조하고 똑같은 문제야. 주어지는 정보의 형태도 똑같고 그림마저도 비슷해.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올 3월달 거에 대한 복귀 학습을 좀 하셨으면, 뭐 사실 복귀 학습을 안 해도 잘 풀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 평가원 기출 유형의 문제인 거지. 그지? 우미계수가 존재할 때 걔가 계속 양수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되고 음수면 감소해야 되고 이런 녀석들인 거고, 연속성 문제를 묻는 거하고, 그리고 다항함수를 주고 그 녀석에다 절대값을 씌우거나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구조. 계속 요즘에 나오는 구조잖아. 그래서 우리 사실 6평 보기 전에 우리 22번 문항 문제를 풀었을 때도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지. 그러니까 얘가 24년도 작년도 9월 22번인가 하고, 그리고 22년도 5월 22번인가 22년도 5월 22번인가는 얘랑 거의 대부분 유사한 형태, 주어진 활용하는 정보가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녀석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풀어봤었잖아. 그때는 아마 음수가 되어 있었던 문제였을 거야. 음수여서 그래프가 접어 올렸었던 녀석인가? 접어 내렸었던 녀석인가? 그러니까 아마 fx하고 gx가 있었을 때 fx가 gx의 절대값 씌워서 그려져 있었던 그 문제, 그지? 아무튼 그랬었던 거고, 20번 문제는 오랜만에 등장한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 나는 이 빈칸 추론 문제에서 빈칸에 집중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이제 너희에게 이 분석 내용을 해줄 때 일찍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 그래서 참고를 하긴 하거든.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빈칸 추론 문제가 새롭게 생겼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빈칸 추론 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나는 빈칸 추론에 집중하지 않았고 거기에 합성 함수에 그냥 집중했어. 이거 솔직히 문제 풀 때 그 밑에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풀던 그거 아닌가? F 합성 fx가 fx다. 그럼 ft가 t다라고 치환해갖고 그래프 그려갖고 교점 찾는 문제. 완전 고1 때 우리가 함수에서 죽어라 하던 내용이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고1 연계를 위해서 시험을 출제했다고 생각해. 고1 연계성을 위해서. 21번 문제는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에 대한 문제인 거고, 얘도 계속 극한씩 길게 주고 절대값을 주어지고 극한 계산하는 문제고, 그래서 사실 요 21번 문제하고 15번 문제 요 두 문제는 최근에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필수 기출 유형이야. 맞지? 그래서 잘 다뤄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요 두 녀석이 모두 다 15번 또는 22번에 활용되는 소재지. 그래서 그 소재를 버리지는 않고 살짝 앞쪽에 당겨서 배치하고 22번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가지고 22번을 만들어 보겠다. 성공했다고 봐. 그러니까 정답률로 보면 성공했고 문제의 난이도로 보면 분명 실패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률을 보면 성공이 맞아. 근데 나는 그게 아이들이 22번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풀었을 거라 생각해. 딴 거 다 풀고 22번이 보니까 일단 눈에 대칭성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잠깐 얘 22번이잖아? 어렵겠지? 하고 제껴갖고 요게 정답률이 좀 떨어졌지. 실제로 요게 시간을 좀 들인 아이들은 풀어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실제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난이도로는 실패. 6월 기준으로 보면 정답률로는 성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22번은 구평을 보긴 하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시도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 7월 달에는 학력평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마저도 22번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22번에 어쩌면 15번에 수투를 내니까 22번은 수원일 거 아니야? 그러면 9월 달에는 상가함수 또는 수열 파트가 22번에 출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9월 달에 그런 짓이 벌어지면 수능에서는 무슨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까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등급 컷을 좀 보자고. 3월 달에는 뭐 얼추 비슷하게 다 맞춰졌지. 그지? 그리고 6월 달을 보시면 원래 6월 달에 요거하고 비슷한 점수를 좀 유지한단 말이야.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뛰잖아. 90점대로. 그러니까 9월 달을 약간 쉽게 내고 6월 달을 약간 어렵게 내갖고 딱 요거 사이에 얘네 등급컷이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야, 원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약간 쉬웠지. 이때보다 약간 점프했잖아, 점수대가. 이게 의도된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시험 난이도를 보면 엄청 쉽다고 느끼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6월 달에 조금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9월 달에 약간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갖고 그거에 대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니까 작년에 분명히 아직 그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 작년에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충분히 의대 쪽으로 많이 빠졌잖아.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하나를 커버할 만큼의 아이들이 의대 쪽으로 빠졌고 그 밑에 쪽이 다 올라가서 연고대를 채웠잖아.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걸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6월 달에 먼저 시도를 해본 거라고 생각해. 쉽게 한번 출제해봐야 되겠다. 아이들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 출제했어. 근데 실패한 것 같아. 맞지? 보면 그래 보이고 아마 얘가 미적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공통은 쉬운데 미적분이 어려웠지? 그러니까 미적분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 그러니까 공통문항은 좀 편하게 가져가고 미적분을 조금 너무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9월달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9월달하고 얘하고 사이 정도 난이도로 수능은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조금 보면 보자고. 이거 풀어볼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일단 무슨 구간인 거 먼저 알아봐야 돼. 대칭 구간인 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럼 대칭 구간인 거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얘하고 얘를 제껴버리는 게 먼저지. 어차피 구간이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대칭 구간인 거니까 얘랑 곱해진 녀석은 기함수고 얘랑 곱해진 녀석은 우함수니까 얘까지는 이렇게 지우고 결국 얘만 가지고 계산해달라는 얘기 아닌가? 이걸 어떻게 구분해 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결국 얘가 ax의 제곱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dx를 하고 2배를 하면 걔가 36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뭐가 되든 간에 9번은 좀 너무했다? 9번 너무했다. 그지? 시험 출제 난이도 치고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지 뭐.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니? Y축 대칭 관계잖아. 그럼 Y축 대칭 관계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그래프가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요게 좌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만난 점을 내가 A라고 부르니까 얘를 A라고 부르고, 요 녀석이, 즉, 얘가 X가 만난 점을 내가 B라고 잡으면 얘가 B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지? 요 녀석이 만난 점을 내가 C라고 이렇게 잡겠다는 거야, 이렇게 C.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얘가. 얘가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정삼각형이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자르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루트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 0 대입해갖고 걔가 2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 나는. 그지? 그래서 내신용 문제를 조금 많이 출제하신 것 같고, 아닌가? 시간이 없나? 그쪽, 모르겠다. 대통령이 이런 말 해도 되냐? 대통령 바뀌었잖아. 평가원장 바뀔지도 몰라. 교육부 장관도 지금 뭐해? 이제 바뀔 거 아니야. 교육부 장관 바뀔 거야, 그지? 그럼 바뀌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 맞지? 아니, 난 그건 아닐 거라고 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거 너무 대충 됐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니? 인간적으로 너무했어. 이거 사설 모의고사도 이거보단 낫잖아. 좀 너무하긴 해갖고. 봐봐. 11번도 위치 그래프를 주고 이렇게 물어봤으니 뭐 할 게 있어야지.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는 거. 얘 위치니까 얘는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속도를 몰았으니까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는 거고, 운동방향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운동방향이 되는 건 얘가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그 시점에 한 번 더 미분해갖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것도 3점짜리에서나 출제가 될 만한 문제를 출제를 해놔갖고 좀 그렇고요. 자, 12번은 그래도 틀린 학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12번은 좀 틀린 학생이 있는 것 같고, 봐봐 얘들아. A1과 A3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갖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되지. 이건 누구에 대한 점화식이야? 얘가 0이다 라고 놓으면 결국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빼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등차수열에 대한 점화식이지? 공차가 얼마야? 마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0이 될 수 없어. 맞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얘를 빼갖고 얘가 돼야 되는데, 맞지?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 마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두 번째는 봐봐 얘들아, 미안해. 얘가 때려주고도 0이 안 되는 게 얘가 항상 0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알았지? 얘가 항상 0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요 녀석 입장에서는 얘가 0이라고 잡으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 an 이렇게 잡을 거고,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얘는 항상 0일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모든 자연수 n에서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최대 한 순간까지만 0이 될 수 있어. 왜? x축을 한 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언제 0이 나와야 돼? 여기서 0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가 n에다가 자연수를 넣었을 때 계속 0이려면 결국 A1도 0, A2도 0, A3도 0, A4도 0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요 녀석 입장에서는 A1이 0이어야 되고, A2도 0이어야 되고, A3도 0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A1하고 A3이 서로 같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요 녀석은 A1하고 A3이 같아지는 방법이 없으니 A1하고 A3은 여기서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까지는 다 0이라는 녀석을 끌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이 A4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A4의 최대값은 A4가 여기서 나와서 A4가 0이어도 좋고 A4가 여기서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A4가 여기서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요 녀석 입장에서 3을 넣고 4를 넣으면 그 0이 돼야 되는데 요 녀석은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A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4라는 녀석이 A3 빼기 3 이렇게 돼서 요 녀석 입장에서 써도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뭐가 돼도 되니까 0이 되어도 되니까 얘가 결국은 마3씩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작아졌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A2라는 녀석은 A1 빼기 3이 될 거고 A3이라는 녀석은 A2 빼기 3이 될 건데 얘가 A1 빼기 6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A4라는 녀석은 A3 빼기 3이 될 거니까 A1 빼기 얼마가 될 거고 A1 빼기 9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맞잖아.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일단 얘랑 계산했을 때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가 나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마3씩 몇 번 작아져야 돼? 4번 작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A4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1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야 4번씩 건너섰을 때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얘들아 봐봐. 결국은 A3까지는 여기서 나와야 돼. A3이 0이어야 되니까. 맞지? 근데 A4는 거기 A3에다 한 번 더 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얘를 안 따라가고 얘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기울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마3인. 맞지? 그러면 결국 이제 요 녀석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 갈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의 문제가 아이들이 모르겠어. 약간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부터 계속 마3씩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은 잘 모르겠어요. 얘가 A1과 A3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여기서 A1, A2, A3은 다 0이 나왔어야 돼. 자 봅시다.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얘가 정말 13번에 출제가 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 맞지? 좀 뭔가 이게 변형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봐봐. 뭐가 됐든 간에 얘 넓이랑 더한 게 얘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 나와야 되는데 어떤 녀석의 정적분이야? 얘에서 얘 뺀 녀석 정적분하면 되잖아. 모기가 있네? 그럼 이제 결국 얘에서 얘를 뺀 녀석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면 얼마부터? 0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하면 빵에다 넣으면 얘 그냥 답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잘 모르겠어요. 계산은 하지 않겠어요? 자, 봐봐요. 14번 문제 쪽으로 넘겨봅시다. AB가 얼마래, AB가? 얘가 2루트 7이래. 그 다음에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얘를 5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얘가 K면 이만큼이 5K고, 맞지? 얘가 중점인 거니까 이만큼이 3K에 이만큼이 몇 K가 되는? 2K가 되는 녀석이고, 이때 문제에서 조금 더 보면 AQ가 여기가 3루트 2래 이렇게. 그 다음에 QAP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고 그 다음에 APQ를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잡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이거 대 이거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사인 법칙에 분자의 비하고 분모의 비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하고 얘가 2K 대 3 루트 2 K의 길이비랑 3 루트 2랑 길이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한 녀석이랑 이렇게 곱한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되니 6K가 6이 되는 거고 K가 얼마란 얘기야? K가 1이란 얘기지. 그럼 K가 1인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 현재 얼마란 얘기고 5란 얘기고 이만큼은 6이란 얘기고 얘가 5인데 얘가 3루트 2고 얘가 2루트 7이니까 코사인 법칙 한번 써갖고 여기 각도 구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BC의 뭐니까? A, B,
C라는 녀석의 외접원의 넓인 거니까 결국 얘 나오면 이것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잖아. 여기에 사인값, 코사인값 구할 수 있을 거고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 얘하고 얘 길이가 나왔으니 얘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구하면 다시 한번 사인 법칙 써갖고 문제 해결하시면 돼. 맞지? 근데 이제 이 녀석은 K가 1인 걸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중선 정리에 의해서 얘가 지금 뭐야? 중선이잖니.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제곱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제곱의 2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 녀석 길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어차피 내가 얘 길이 알고 있고 얘 길이 알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이 녀석의 각도를 구할 거니까 구해놓고 나면 결국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전체 제곱이랑 제곱을 더한 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의 값을 바로 구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녀석이 지금 여기가 지금 2대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까지도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더 그으면 얘가 3중선 정리잖니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제곱에 요 녀석 제곱을 4번 더한 거랑 똑같아. 근데 얘가 어차피 1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해. 다양하게 존재해서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법칙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그죠?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할 거고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봐봐 15번 문제가 이제 약간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나온 거지 15번에 도착해서야 약간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나온 거야. 이게 봐봐 어떤 함수 gx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f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고 물론 평행이동하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x를 따라가니까 결국 이 gx라는 녀석은 fx라는 녀석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편에 뭐야? 왜 꺼졌니? 갑자기 화면이 꺼져갖고 봐봐. 그럼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된대. 이 fx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되는 함수인데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이 이건 거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이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극한이라도 봐도 되지만 오른쪽만 보는 거니까 우미분계수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우미계수가 존재하는데 그 녀석의 값이 항상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연속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감소인 거야. 이렇게 가고 그지?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근데 얘들아 잠깐 얘는 저거 만족하는 녀석이야 안 하는 녀석이야? 얘는 얘를 만족하지. 얘는 이거 만족해 못해? 못하지. 어디 때문에 안 되니? 이 한 점에서 우미계수가 없어. 저 한 점에서 우미계수가 없다고 얘들아. 함수값이 없잖아. 맞지?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야.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최근에 본 유형이잖아. 아, 우미계수가 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겠네.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돼. 왜? K값을 못 구할 테니까. 그지? 그니까 우미계수가 있는데 얘가 능이 어디에 붙어 있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갖고 이렇게 가서 이런 케이스잖아. 그러면 얘가 우미계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여기에 달라붙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 우미계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계속 감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fx는 일단 fx가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여기가 0이거나 혹은 여기가 0이어야 되는 녀석인데, 왜? 미분계수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얘를 미분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 맞지? 근데 봐봐. 얘는 모든 거에서 계속 무슨 값이 나와야 돼? 감소하는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건데, 1과 마이너스 1 쪽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G'X를 내가 계산해보면 얘가 F'X에다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음수가 나와야 되고 요 구간에서도 음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요 녀석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없지. 그러면 fx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접혀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fx의 그래프가 이런 녀석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0이라는 값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요쪽에, 1은 요쪽에 이렇게 있어야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 뭐 시키고? 감소시키고, 1보다 오른쪽도 계속 감소시키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너를 마이너스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뒤집어 갖고 마이너스 처리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이 이제 뒤집어질 건데, x축이 여기 있는지 x축이 여기 있는지 x축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하여튼 뒤집어지긴 해. 그지? x축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내려올 거고, x축이 여기 있으면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면서 바뀔 거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있는 요점이 는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그래프가 뭐 하셔야 되는 거야? 뭐 대충 이렇게 뒤집을게.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에이.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내려왔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GX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는 녀석하고 이렇게 됐었던 녀석이 있는데, 얘는 K만큼 뭐 하셔야 돼? 평해동 시켜야 되는 거지. 내가 K만큼 평해동 시킬 거야. 근데 K만큼 평해동 시켜갖고, 여기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녀석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상태인 거지. 맞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교점 2개 나오는 게 여기가 생기는 거고, 맞지? 그러면 교점이 2개 나오도록 하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gx하고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이 최대값이 1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3에서 선을 샥 그으면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교점이 최대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얘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좀 할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프가 뭐였던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뭔지 몰라도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여기에다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점을 지나가면서 교점이 2개 되는 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가 13이라는 얘기야? 얘가 1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접혀 올라간 너가 얼마라는 얘기야? 13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일 때를 집어넣으면 마 13이 나와야 되니까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f-1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얘는 1인 거니까 f'1도 무슨 값을 가져야 돼?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식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 봐봐. 그래프는 이따가 다시 그려주고 여기다 식 정리 좀 하자. 봐봐. 그러면 요 녀석에 의해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내가 잘 모르잖아. 그래도 얘하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건 알고 있어? 근이 되는 건 알고 있다고? 그러면 fx 최고차항의 개수를 a로 잡으면 3a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fx를 계산해보면 프라임 x를 해보면 3a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얘를 뭐 하면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6이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가 6 나와야 되지.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정리하자. 그럼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6x가 되겠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3x의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내가 뭘 집어넣으면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3.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냐? 2 플러스 3 플러스 c를 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거지? 미안해. 여기 1, 마이너스 1 맞나? 어디? 도함수 기준에서 이렇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6제곱 플러스 6제곱 플러스 6이요. 어디서 실수했다고? 파란색으로 쓴 글씨에 식. 얘가 6이라고? 미안하다.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가 얼마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6x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러면 플러스 c가 이렇게 붙을 거고, 여기다 내가 얼마를 대입하겠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 13이 되는 거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하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마 13 이렇게 될 거고, c는 9 이렇게 마이너스 9구나.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fx가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에 더하기 6x 빼기 9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이제 봐봐. 요 녀석의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거고, 여기가 현재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13이 나왔었던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구해보시면 되는 거잖니? 그럼 저 값을 구하면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의 값이 얼마인 거라? 마이너스 5인 거라고 얘들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뭐 할 거라고? 뒤집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뒤집어줘야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가 뭐가 있던 여기다 조그맣게 그리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13이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됐었던 녀석인 거지. 이렇게. 이랬을 때 요쪽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녀석인데, 얘를 내가 K만큼 평행이동 해갖고 요쪽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어차피 여기가 점막 메꿔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우미변계수가 존재한다고. 근데 이 점에서 뭐가 존재하려면, 우미변계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우미분계수가 없어요. 왜? 요즘에 함수값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얘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여기랑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붙어야 해. 그러면 결국 여기 마이너스 5였던 이 녀석이 결국 여기 가서 갖다 붙으려면 위로 몇 칸 올려야 돼? 10칸 올려야 돼. 그게 K값을 구하는 핵심인 거야. 이랬더라. 이렇게. K가 10이어야 돼. 그래서 K가 우리는 얼마인 걸 알아? K가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물어본 건 2분의 1 더하기 10인 거니까 여기다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F의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4분의 6인 거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다 내가 10을 더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4분의 15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시겠죠. 맞지? 그래서 요 문제는 처음으로 이제 약간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 6평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맞지? 많이 등장하던 녀석이고, 근데 얘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범위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다 지금 뭘 줘갖고 는을 줘갖고 우미분계수가 계속 존재할 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그 내용을 챙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봅시다. 뭐 20번 같은 경우는 봐봐요. 그죠? 일단 이참수를 줬고, 주기가 4인 녀석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얘가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FT는 T다라고 잡고, FT의 그래프하고 Y는 T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으면 T값이 될 건데, 그 T라는 녀석이 다시 얘인 거니까 얘하고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 얘가 위로 블록하고 0하고 4에서 만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Y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녀석이 FT랑 만난 점을 찾으면 0하고 3에서 만나지 않니? 얘를 X라고 놓고 이렇게 넘겨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0하고 3에서 만나서 T라는 녀석의 입장에서는 0이거나 3이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T라는 녀석을 보니까 T라는 녀석이 조금 독특해. 이 fx가 위로 블록하고 주기가 4인 함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4고 여기가 0인데 얘네를 뭐 하겠다고? 무한반복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얘가 8, 얘가 12, 얘가 16, 땡땡땡땡 이렇게. 근데 이 녀석에다가 내가 y는 0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녀석의 지금 최대값이 2 넣으면 4가 나오니까 3은 이 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때 교점이 생기는데 0보다 큰 쪽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0 이상인 거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A1이라고 잡고, 여기를 A2라고 잡고, 여기를 A3이라고 잡고, 여기를 A4라고 잡고, 여기를 A5라고 잡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얘가 어차피 주기가 4인 함수니까 얘도 1로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4씩 커질 거고, 요 녀석도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4 커지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4 커지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4 커질 거고, 요 녀석 입장에서도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4 커지고, 1로 넘어갈 때 4 커지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결국 A1, A2, A3이라는 녀석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다 얼마씩 커져야 되는 거야? 4씩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0이 있고 A1이 있고 A2가 2가 있고 A3이 있었을 때 얘는 0이고 요 녀석은 요건 거잖아. 얘가 3이 나오는 값.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는 값? 얘가 3이 나오는 값.
얼마야? 1이지 1.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거야? 얘가 1인 것이. 아, 너는 1인 거고. 너는 좌우 대칭일 테니까 너는 3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보자. 이 A20이라는 녀석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녀석이냐? 2인 녀석이지. 그럼 쟤는 누구랑 값이 똑같아야 돼, 어차피. 아이고, 얘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치? 아니다. 얘랑 똑같은 값이 아니라 사씩 커져야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 건너뛰어야 되는 거냐? 사씩 7번 건너뛰면 되는 건가? 그치? 사씩 7번 아니지, 미쳤나봐? 얘가 A2고 얘가 A20이잖아. 6번 건너뛰면 되는 거지. 3개씩 건너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얘가 A5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3개씩 건너뛸 테니까 얘가 A20이 되려면 몇 번 건너뛰면 돼? 4씩? 그치? 맞는 거지? 나 뭔가 헷갈린 거냐? 아니잖아? 맞지? A5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4씩 6번 건너뛰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얘랑 연관이 있는 녀석인 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에서 내가 몇 번을 건너뛰면 되냐? 얘도 6번 건너뛰면 되는 건가? 18만큼 가면 되니까. 그럼 6번 건너뛰면 결국 A2 미쳤나봐. 얘가 A20인 거고 A21을 계산하시면 이 녀석은 3 더하기 24해서 얘가 27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그 다음에 얘는 A22인 거니까 결국 누구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돼? 21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얘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 여기다가 몇 번 건너뛰어야 돼? 얘는 3개씩 7번 건너뛰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7번 건너뛰는 거니까 A22는 28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네들을 싹 다 더해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55에다가 답은 얼마다? 답은 8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쭉 나열해봐도 되는 녀석일 거고 근데 요런 녀석을 줬으니 그냥 얘도 계속 4씩 커지는 녀석이고 얘도 4씩 커지는 녀석이고 얘도 4씩 커지는 녀석이라 A1, A2, A3만 구해놓고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얘가 3개씩 건너뛰니까 얘가 요 녀석 입장에서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고 7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얘를 기준으로 7번째 항이 되는 걸 거고 얘는 얘를 기준으로 8번째 항이 되는 걸 테니 그지? 그렇게 계산을 해달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이렇게 계산해서 틀렸을 수 있어. 성급하게 아싸 3개씩 묶으면 되겠지? 그래서 3개씩 묶어갖고 곱하기 6 이렇게 해갖고 틀린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지? 곱하기 6이 아니라 4씩 건너뛰는 등차수 이렇게 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겠지. 왜냐면 얘는 7번째 항이고 얘를 기준으로 얘는 6번째 항이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었던 녀석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네 성급하게 일반화를 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 문제 좀 보자. 여기가 사실 이제 빈칸 채우기였어 갖고 그죠? 자, 볼게요. 봐봐. 그래서 봐봐. 요 21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보던 형태처럼 생겼지. 절대값이 있고 이렇게 있어갖고 뭐 언제적에서는 얘랑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맞지? 지금은 얘하고 얘의 값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뭐 전통적으로 우리 요거 최근에는 15번 예전에는 22번에서 많이 보던 형태야.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어떤 녀석들을 가미하면 실제로 22번 문항이 될 거고 지금 얘는 생긴 건 더럽게 생겼어도 엄청 간단한 문제인 거고 맞지?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fx가 1하고 2에서 무슨 값을 가져? 0값을 갖지. 그러면 이 절대값 x 입장에서는 접혀 올라갈 거기 때문에 1하고 2에서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a가 1의 자극하냐? 그럼 1의 자극하면 얘는 양수고? 맞지? 얘도 양수니까 곱하면 약분하면 1 이렇게 되니까 gx로 나올 텐데 만약에 얘가 1의 우극하냐? 그럼 얘가 1보다 오른쪽에서 얘가 음수잖아. 그럼 너는 음수고 너는 양수니까 약분 처리하시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GA하고 플러스 GA하고 서로 같으려면 GA가 무슨 값을 가져야 돼? 0값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있는 너랑 이렇게 약분 처리했을 때 이 fx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얘네 부호가 바뀔 테니 얘도 반드시 무슨 값을 가져야 돼? 0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아, G1이 0이고 G2도 0이다야. 됐지? 근데 봐봐. 아,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으로 바꿔, 이렇게. 그래도 되잖아. 그러면 hx라는 녀석에다 절대값이 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hx도 어차피 여기다 1 넣으면 0이 될 거고 2 넣으면 0이 될 테니 이 hx도 1하고 2에서 무슨 값을 가져? 0값을 가져. 근데 요 녀석이 있어서 얘가 있어서 요 녀석도 지금 1하고 2에서 무슨 값을 가져? 0값을 가져. 근데 얘는 절대값이 있고 얘는 절대값이 없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0이 되는 값에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얘가 무슨 값이 남을 텐데 한 번은 플러스로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걔네가 얘가 그 값이 존재하려면 어차피 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얘가 무슨 값이 남을 텐데 거기다가 a를 넣어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즉 1하고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지. 이 hx라는 녀석 입장에서 즉 너를 계산하는 hx 입장에서는 1하고 2가 중근이어야 돼. 맞잖아. 1하고 2가 중근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gx 빼기 fx라는 녀석이 1하고 2를 중근으로 갖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이거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fx가 될 테니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난다는 얘기야, gx가. 근데 우리에게 g-1을 물어봤으니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거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곱하기 9 더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36 더하기 6이 될 거고 답은 40이다 이렇게 구하겠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사실은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을 뿐, 그지? 우리가 이 녀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녀석은 네 너무 쉬운 문제였다, 그죠? 자, 22번 쪽으로 넘겨봅시다. 자, 22번 문제 좀 봐봐. 이게 얘들아 문제를 봐봐. 이게 너희가 이제 9월에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 마찬가지인데 22번이라고 쫄고 안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계산해봤어? 안 해봤어? 그냥 22번이라 던졌어? 봐봐. 얘하고 얘 뭐가?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잡겠다고? A라고 잡겠다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우리가 B라고 하고 AOB의 넓이가 1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내가 A를 찾아보자. 내가 A의 좌표를 K 있고 뭐 그냥 A라고 잡을까? A 없잖아. A, 준호적인 거니까 2의 A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내가 A라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그치?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얘하고 얘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 A라는 녀석의 교점을 내가 A라고 잡았으니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하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면 2에 A제곱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에 A에다가 더하기 K 빼기 2. 우리는 A라는 녀석을 K로 표현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K가 있는 녀석을 한쪽에 묶어서 K로 계산하고 얘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고. 내가 얘를 이렇게 넘기면 2의 A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를 내가 이렇게 넘겨서 K로 묶으면 K로 묶고 2분의 1의 A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그리고 나는 이 식을 보고 사실 문제 잘 출제했네 생각보다라고 생각했어. 이 식을 보고 생각보다 문제 잘 출제했네 이렇게 생각했어. 얘가 무슨 식이지? 지수식이지. 그러면 수열 입장에서 보면 무슨 수열과 관련 있냐? 등비수열과 관련 있지. 너희 이런 생각 해봤니? 얘도 2라고 준 이유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A1, A2, A3, A4 얘네가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AN까지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AN분의 1 얘도 등비수열이지. 맞잖아. 얘는 첫 번째 항이 A분의 1,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얘는 이렇게 다 덧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어떤 등비수열의 역수의 합을 내가 TN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얘네들을 내가 그냥 더해 갖고 요 녀석의 합을 내가 SN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SN이라는 녀석은 TN이라는 녀석에다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N번째 항을 한번 곱하면 같아진다. 이 개념이 있다고. 너희가 배웠던 등비수열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A1과 AN을 한번 곱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면 A1 약분되면서 AN만 남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지면 여기 R1분의 1이 하나 남잖아. 그럼 요 녀석이 R 하나를 없애질 거니까 그 앞에 항이 될 거고, 얘랑 얘를 곱하면 첫 번째 항이 남을 거고, 결국은 얘랑 얘를 곱하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운데 얘네들이 몇 개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도 곱해지면 똑같아질 거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얘를 보면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K에다가 이 하나랑 2의 A제곱 하나를 곱하면 쟤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K라는 녀석이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나눠봐도 돼. 나눠봐도 되잖아. 근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K가 지수식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얘를 보고 생각보다 이것까지 신경 쓰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수원에 있는 지수함수하고 수열까지 잘 엮어낸 거잖아. 모르겠어, 의도는. 자, 나중에 물어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K가 저 녀석이란 건 내가 안다고. 그지?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로그 2에 얼마가 되는 거야? K 이렇게 되는 걸 거고, A라는 녀석은 뭐 로그 2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건데, 우리는 어차피 K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여기 K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아이고, 얘는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 그럼 이제 이 K라는 녀석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구할 거에다 대입해보자고. 우리가 구할 녀석이 이거였잖아. 맞지? 우리가 구할 녀석이 이거니까 내가 여기다 탁 대입하면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얘가 여기에 올라가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우리는 얘가 필요한 상태야.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보자. 그럼 이제 A라는 녀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K가 요 녀석인 거니까 내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 수 있잖아. K가 인 거니까 이 K를 내가 여기다 넣어봐도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A라는 녀석을 다시 써보면 A,
2의 a제곱에 더하기 얘를 뭘로 나눈 거야? 얘를 2로 나눈 거잖아. 그럼 요거 하나가 이렇게 탁 사라지고 2의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녀석도 2의 a인 거고 2의 a 더하기 2의 a인 거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석해.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1 위에 있는 한 점이야. 그러면 이제 너희가 보이는 거야. 얘하고 얘의 관계가 x축 방향으로 마산만큼 y축 방향으로 마산만큼이어갖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쓸모없는 건 좀 지우자.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샹 해갖고 얘가 y는 2에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 a, 2에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얘를 3만큼 내리면 이렇게 지나가는 지수함수가 있을 건데 이 지수함수가 y는 2에 x-2 빼기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라는 점이 됐고 얘가 a라는 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원점 뭐가 있는 거야? 5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나왔다고? 16이 나왔다고.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3이어서 얘가 3루트 3인 거 알거든 내가. 그럼 내가 이렇게 수세발 떨구면 이만큼의 길이도 나오는 거지. 그럼 2분의 1에다가 3루트 3에다가 아이고 미쳤나봐. 3루트 2에다가 그지? 곱하기 얼마? h를 하면 걔가 16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32가 될 거고 결국 h는 3분의 32 루트 2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야. 응? 뭐가 16 루트야? 뭐 계산 들렸으나?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 16이 나왔다며. h가 3 루트 2분의 32면 루트 2 곱하면 16이지. 아 얘는 나눈 건데 미안해. 아니, 산수는 못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이렇게 됐다가 약분 처리하면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h가 얼마라고? 3분의 16 루트 2. 얘가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맞지? 그럼 이제 얘 끝난 거 아닌가?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잡아도 되는 녀석이지? 그럼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래?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이건 거잖아. 계산해. 루트 2분의 n. n은 양수일 테니까 뭐. 얘가 3분의 16 루트 2가 될 거고 n은 양분의 얘를 곱하니까 3분의 32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럼 요 직선이 y는 마x 플러스 3분의 32가 될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대입하자. 그러면 이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32가 되는 걸 거고 얘를 넘기면 이게 a 플러스 1 더하기 a라는 녀석이 3분의 32예요. 그니까 이만큼이 3분의 32예요. 거기다 1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 1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 35예요. 그러니까 답이 얼마인 거야? 38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답이 38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계산할 수 있었냐의 문제인 거야. 얘를 계산해갖고 교점 A를 구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는 풀렸을 거야. 근데 식이 더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안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해갖고 문제를 안 풀게 한 거는 성공. 그래서 정답률이 떨어진 건 성공, 난이도는 실패. 맞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6월달 이후에는 우리 9평 볼 때까지는 모의고사 매번 볼 건데 모의고사 토요일 날 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요일 날 얘도 자꾸 금요일 대신에 수요일로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혁빈이는 뭐 이제 지금 내신간에 안 오겠지만 혁빈이도 자꾸 금요일 날 일찍 왔다 가니까 이때 보면 안 되겠더라고. 금요일 날 보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1회 모의고사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피드 시간에 보고, 그지? 그 다음 주에 해설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게 한 주가 밀리잖아. 우리가 수업이 먼저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면 테마별, 주제별 테마 학습 먼저 하고, 피드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집에 가고, 다음 주 오면 오자마자 해설하고, 주제별 학습하고, 또 모의고사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은 이혜원에 이제 엔제 들어갑시다. 알겠지? 이번 6평을 보면서 느낀 건데, 평가원 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너희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지? 어차피 엔제를 풀면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것들은 거기서 계속 숫자 변형해서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수원부터 다시 한번. 그래서 이번 보니까 수원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 수투보다 지금 수투는 원래 어렵게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애들이 어려운 거 계속 공부하잖아.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니깎기 어려워봤자지 사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다가 이제 22번에서 만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것도 없었잖아. 역추적 경추적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게 앞으로 계속 빠질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다고. 이번 수능에서 왠지 걔가 없을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나와도 너무 자주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왔어. 걔를 이번 수능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 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정추적, 역추적 문제는 9월 달을 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능에선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를 대신해서 지금 22번에 집어넣을 소재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서준이가 조금 아까운 거지. 서준이가 겨울방학 때 그거 엄청 풀었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거 엔제 사갖고 오시면 돼, 알겠지? 엔제 사갖고 오시면 되고. 자, 우리 22번 쪽으로 넘어갈까?